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신길자입니다. 저는 여자 취업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파걸에서 그치지 말고 알파우먼으로 거듭나라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담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자 취업 백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알게 되었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알파걸 전성시대의 현황을 좀 알아보고요. 알파걸이 취업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걸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알파걸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이 알파걸이란 용어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댄 킨들러 교수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여학생들이 남성에 비해서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또 공부 등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학생이 20%가량 있었습니다. 댄 킨들러 교수는 그러한 여학생들을 알파걸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알파걸이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리서치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중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표현을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얼마나 잘 사느냐는 열심히 내가 일하는 데 달려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5%에서 많으면 10% 이상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여학생의 자신감과 적극성이 매우 뛰어나다,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알파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알파걸들은 대학 진학에서도 또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성별로 대학 진학률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5%가량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차들이 점점 좁혀지다가 바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이 대학 진학률을 남성을 앞서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한 5% 이상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걸들의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대학 진학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특히 이런 전문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의사나 치과 의사, 또 한의사, 약사들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이쪽 부분, 여기가 약사 분야인데요. 약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조사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10%가량 인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걸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또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파걸이 일반 기업에 취업을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자, 그동안 대학에서도 좀 더 많은 두각을 나타냈었고 또 진학 후에도 많은 성과들을 보였던 우리 알파걸들이 다양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여성, 학력을 불문해서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담아 있는데요. 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 육아와 또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이 시기에 많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이어서 40대 이후부터는 다시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M자형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그럼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60대까지 거의 진입해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의 60% 수준에 미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성이 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 중도에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연령층과 그리고 또 학력을 불문해서 보았다면 지금은 10대 그룹의 대졸 신입 공채의 결과입니다. 대졸 신입 공채 비율 A사부터 D사까지 한 10대 그룹 안에서 4개사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이 4개사의 성별 비율을 지금 보면은 82.5%, 17.5,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20 이렇게 보여 있는데 바로 지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별이 바로 남성입니다. 8대 2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죠. 남성이 8, 여성이 2의 비율로 지금 10대 그룹의 대졸 신입 공채 합격 비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많으니까 전통적으로 남성이 좀 더 우수하고 남성 친화적인 분야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항공사, 여성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이 항공사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 직원 수를 보이고 있는 항공운송 사업 부문의 직원 수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보면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직원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규직과 계약직의 분포를 보면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여성이 제조회사에서도 많이 취업이 어려운데 서비스 쪽 분야에서도 실제로 고용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사회에 진출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기업의 중요한 굵직한 행사 사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시무식과 또 창립 기념식 뭐 이러한 그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 관련 사진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저는 사진을 보고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행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실 텐데 그곳에 참여한 성별에서 성이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관리자 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남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많던 알파걸은 다 어디 갔을까요? 중학교 때 자신감과 적극성을 보여줬고 또 대학의 진학률도 남성보다 더 높았던 그런 알파걸. 그런데 왜 기업에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그리고 또 그 취업 안에서 경력을 관리해 나갈 때는 그 많던 알파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것에 우리 알파걸들의 취업이라든지 알파걸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문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같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바일 리서치 K 서베이에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격차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조사 결과 남녀 모두 1위가 노동시장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남성도 성격차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씁쓸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성격차를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분야가 노동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직 변호사들은 어떨까요? 바로 여성 변호사 87% 이상이 취업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비율이 아닐까 싶은데 일반 구직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들조차도 이렇게 취업을 할 때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펌이라든지 기업이 여성 변호사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신과 출산, 결혼으로 인해서 업무에 불성실할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을 기업과 로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률이 절반가량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미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신과 출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불성실할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아직 겪지도 않은 부분이고 충분히 임신과 출산, 결혼을 겪으면서도 업무를 성실히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 역시도 관리자를 해보았고 또 그동안 많은 기업의 관리자를 만나면 일정 부분 이것이 편견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그 기업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자, 사람이니 구직을 경험했던 1,100명,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듯한 그런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그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은 57.6%, 남성은 21.5%로 절반 2배 이상의 여성이 이렇게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그런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많이 나왔는가 이것을 복수 응답으로 체크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질문이죠. 여기에서 미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애인이 있는가,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면 언제쯤 결혼할 계획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결혼 계획, 그리고 또 실제 결혼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야근이라든지 외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외근을 많이 가는 그런 기업 문화 자체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알고자 함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정한 성별 위주의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대부분인 그런 조직,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뽑을 때 남성 간호사 지원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보다는 남성 구성원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더욱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짐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커피 심부름 같이 또 성차별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커피 심부름이라든지 짐 나르기가 성을 차별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좀 맡길 여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좀 더 감정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현명하거나 아니면 조화로운 그런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출산이라든지 출산 후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오는, 여자분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성별이 이곳에 조직에 입사해서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데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또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지 못해서 곧바로 빠르게 퇴사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질문임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인 취업업체에서 기업 289개사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채용 시 전형 결과가 비슷하다면, 그렇죠. 전형 결과가 비슷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다면 과연 남성과 여성 중에 누구를 선호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남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욱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을 선호하는 응답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지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업은 왜 채용 시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걸까요? 그 기업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또 알아보았는데, 야근과 주말 근무에 잘 적응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잘 적응할 것 같아서라면 여성 역시도 본인이 입사 후에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야근을 했던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대학 생활에서 야근을 하면서 본인이 많이 그 업무에 녹아들었던 열정을 발휘하고 이렇던 열의를 보였던 경험들을 강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남성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이라는 부분도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 같은 것 또한 하나의 책임감의 그 요소로 기업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남성이 더 편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남성이 책임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업무 지시 같은 것을 남성에게 더 대하기가 편하다라는 그런 비율도 높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조사 결과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성과 이성 중에 누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편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이성보다는 동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보다 더 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서 관리자들은 남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남성의 관리자들은 같은 동성인 남성 지원자들, 남성 신입사원들이 업무 지시를 하기도 편하고 대하기도 더 편하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장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역시도 직장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더욱더 오랫동안 관리자 이상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있었는데요. 기업은 남성의 관리자가 높고 또 상당수 80%, 70% 이상 남성이 또 고직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 남성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남성을 더 선호한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방 그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별로 기업에서 근속 연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근속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가량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더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중공업,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10에서 20년가량 근속연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남성은 좀 더 오래 다니고 여성은 들어오면 좀 더 빨리 그만둘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이 왜 남성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도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만큼 우리 여성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강조해서 충분히 자신도 남성 조직 문화에서도 잘 수행하고 어울릴 수 있고 남성들과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뽑을 때는 어떤 점이 우려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및 출산 후의 퇴사입니다. 네, 지금 복수 응답인데 50% 이상 응답을 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50% 이상. 이렇게 여성을 뽑을 때 그 여성이 입사 후에 특히 미혼 여성인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그 결혼한 이후, 출산한 이후에 퇴사를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너무나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퇴사하지 않을 건데 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열정적인 업무에 의지를 보였던 상당수의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에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 직장인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기업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편견일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또 그 회사에서 실제로 선배 직장인들이, 여성 직장인들이 수행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또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근과 주말 근무 같이 강도 높은 업무를 기피한다. 이것도 역시 보면요, 복수 응답에서 또 50%가량의 응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뽑을 때 매우 우려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야근과 주말 근무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또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또 요즘같이 불경기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여지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여성들이 이런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좀 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업무에도 솔선수범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차를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뽑는 데 주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역시 맥락이 비슷하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출산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백에서 애로사항을 또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여성을 뽑을 때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응답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이 취업을 희망한다면,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력 관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또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우려 요소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 인재 활용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는 국내 기업 304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요, 여성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여성 임원 현황 및 인식, 또 여성 관리자 임원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좀 더 기업의 입장과 또 기업의 현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성의 역량에 대한 인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의 업무 역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관계자들은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이 과연 업무 역량이 어떻다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비슷하다, 남성보다 우수하다, 남성보다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업무 역량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또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수하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기업은 여성을 뽑을 때 실제로 남성보다 업무 역량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제가 만났던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점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기업은 충분히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거나 또 비슷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여성분들이 강조를 하신다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을 더 선호하는 기업의 니즈를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이 여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부분은 더욱더 강조를 하고 기업이 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로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은 어떠한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영향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크게 세 가지, 친화력과 성실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기업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친화력이나 이런 성실성, 창의성이 여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편으로 강조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기업이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직원이 부족한 그런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과 팀워크, 주인의식입니다. 기업은 여성이 남성과 그리고 또 남성이 많은 그런 조직 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 팀워크,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려 가는 데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인의식인데요. 기업이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바로 좀 더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요소와 또 조직적인 요소가 맞부딪힐 때 그때 좀 더 조직을 배려하고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원을 주인의식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때 회사에 회식이 잡혀 있다면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식이 더 높다, 주인의식이 낮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여성을 기업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여성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강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 인재를 기업도 여성이 역량도 뛰어나고 그렇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죠. 또 여성의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재가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전적인 과업도 부여를 하고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한 활용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특화된 그런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육아휴직을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직이 더욱더 이러한 제도를 더 강하게 마련을 해서 우리 우수한 여성들이 기업 내부에서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여성인재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여성 스스로가 바꾸기보다는 조직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업은 여성 임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 양육 관련 사회적 지원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그리고 여성 할당제 의무화, 이런 세 가지들이 여성 임원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임원뿐만 아니라 여성이 조직 사회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 경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기업이 꼽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려는 여성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물론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여성에게만 너무 기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현실적인 목소리이고 실제로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지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또 조직 내에서 경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다보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하는 분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 역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과 가정을 같이 조화롭게 꾸려가고자 하는 그 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업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려는 여성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의 목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파 걸이 아니라 알파 우먼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파 걸은 각 분야에서 남성보다 매우 뛰어난 여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용어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바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파 걸들이 학교 내에서 많은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이러한 알파 걸들이 이 사회에서도 또 조직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파 걸의 마인드에서 끝나지 마시고 알파 우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여성 채용 시 우려되는 요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하나가 바로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여성 채용 시 우려되는 요인이 참 많았죠. 그래서 결혼의 전과 결혼의 후에서 여성은 알파 걸에서 그치지 말고 알파 우먼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성 임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서도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려는 여성 스스로의 그런 의지와 노력을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알파 걸이 아니라 알파 우먼에 대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우먼으로 우리 여성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을 사랑하라입니다. 알파 우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 후에도 육아와 출산과 육아들을 병행하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발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그녀의 발을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에 보이지 않은 이 숨겨진 발, 정말 많은 노력, 얼마나 발레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발 사진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40대가 넘은 나이에도 현역 발레리나로서 많은 공연을 하고 활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녀처럼 우리가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진 씨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선배 여성분들도 이렇게 본인의 일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국민은행 지점장님께서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파는 일이 정말 즐거웠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송지훈 상무님께서는 일이 정말 좋다 보니까 실패하면 다시 또 시도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과 그리고 또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신 분들의 상당수는 본인의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파 우먼으로서의 자신의 매력을 기업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기업이 많이 아쉬워하는 역량 중에 하나는 또 팀워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한 대기업 부장님의 목소리입니다. 남자는 스포츠를 즐겨하고요. 또 군대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몸에 배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골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 팀이 골을 넣었다면 정말 매우 좋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은 본인이 스스로 성과를 냈을 때만 값지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여성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한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수기물이 떨어지거나 복사기 용지가 떨어진다면 그 업무 자체가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의 상당 부분은 우리 여성이 본인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회사 자체의 공통 업무인 그런 팀워크가 같이 보여져야 되는 그런 요소의 업무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팀워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면접 답변을 하실 때 과거의 팀워크를 통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셨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단기에만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알파 걸로서 단기 성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알파 우먼으로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갈 필요가 있겠죠. 팀워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커리어 로드맵을 수립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커리어 로드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가 이곳에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어떤 것을 성취하면 좋을까를 그려보고 가는 것과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취업만을 생각하고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과 또 출산,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미혼이실지라도 미리미리 고민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향후 커리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잘 수행해 가신다면 보다 더 믿음직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배들의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의 한국리서치 부사장님께서는 일을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길 때 일을 그만둬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서 본인이 중기적인 또 단기적인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해가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 바로 우리 여성들이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챙겨야 될 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손영옥 프루덴셜 생명 대표이사께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전문성을 쌓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절대로 커리어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멀리 보고 달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처럼 커리어 로드맵을 그려보신다면 우리 여성들이 좀 더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정아 한국 IBM 상무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셋을 키우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것처럼 새벽 2, 3시에 집에 와서 하루에 3, 4시간 정도만 잠을 자는 이런 어려운 생활 패턴을 겪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그 고비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러한 순간들을 열심히 그 고비들을 이겨내면 나중에 보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고비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파 걸이었던 우리가 알파 우먼으로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선배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을 사랑하고 또 팀워크를 중시하면서 커리어 로드맵을 수립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여성들은 이제 멀리 또 함께 멀리 가는 경력 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자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파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알파걸 전성시대였던 모습들과 알파걸이 취업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 생길 수 있는지를 짚어보았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걸, 이제 우리는 알파걸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M자 곡선을 보이는 것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M자가 좀 더 완화돼서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이 알파걸이 아니라 알파 우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알파 우먼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3가지 노하우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신 후에 본인의 노하우로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